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232쪽에 있는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평균단가를 이용한 전략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강의를 쉬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논다고 아니면 일부러 강의를 쉰 것이 아니고 책 작가 소개란에 보면 책 앞에 작가 소개란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고 가치투자의 연구원 카페에는 간혹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지켜야 되겠다는 것과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도 외국에 진출을 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소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제가 좀 미약하지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급 분석 강의도 책도 카페 운영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낸 것이 더 큽니다. 물론 수급 분석이란 것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 일이 늘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다양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프기도 했었어요. 근데 별로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가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100% 만장일치로 되는 법도 없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안티는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한국 시장을 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997년도에 IMF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소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의 주인은 외국인들이고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고 기업의 주인은 어떤 기업의 운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빼먹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업의 주인들에게 이익을 많이 남겨줄 만한 사람을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능력이란 것이 어떤 기업을 잘하고 복지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에게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들도 많이 고용을 하게 되고 또 특이한 제도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서 임금이 피크가 되었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이상한 제도가 좀 생겼죠. 정리해고가 되어서
잘리는 것보다는 임금이 줄더라도 계속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월급이 줄어들어도 똑같이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여튼 비용을 줄이려고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소유가 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저는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 자녀들이 머지않아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과 같지 않을 때,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때 걔들이 어떤 기업의 소모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모적으로 어떤 부품처럼 일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생각하기도 뭐 싫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참 암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급 분석 강의를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파생 상품에 어떤 기웃거리고 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하루 이틀 이런 단기적인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게 되면 주식의 장기 보유가 힘듭니다. 그래서 짧게 매매를 하는 쪽으로 자꾸 어떤 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제대로 소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도 어떤 외국인 투자자의 돈벌이 수단, 또 멀리 봐서도 우리 한국의 기업을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전 국민이 어떤 외국인이라고 하는 벌에게 꿀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꿀을 모으는, 어떤 면에서는 좀 듣기는 싫지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수급 분석 강의를 하고 또 수급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더 올바른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배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익을 한국에서 가져가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주식 기업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 또 이익을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 살다 보니까 또 한국에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게 또 뭐 국가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첫 번째는 건전한 투자를 좀 장려를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수급 분석법이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외국어로도 좀 진출을 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소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기업의 주주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떤 배당을 해주면, 아니면 또 기업이 이익을 남기게 되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수입이 이제 해외로부터 다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파워 엑스레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좀 미흡하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그 신원 기간 동안 그런 좀 멀리 보고서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첫 번째는 한국 시장을 지키고, 다음으로는 해외 시장에 나아가서 외국인들이라는 이제 거대 자본과 상대를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느라 이제 또 거기 거의 완성 단계에 와가지고 그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그런 이유 때문에 강의가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는 거는 자유입니다만은 세상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보는 습관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삐딱하게 보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시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아가서 돈 좀 벌어오는데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쁘게 좀 봐주이소. 자, 그러면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은 굉장히 원리 원칙에 입각한 그런 매매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경제 현상에도 굉장히 어떤 부합하는 그런 원리에 입각한 그런 방법인데요.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잘 이해를 하면 또 활용 또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을 잘 이해를 하자. 두 번째는 각 업종이나 어떤 개별 종목에 들어갔을 때 수급 대결 구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자. 또 세 번째, 분산 비율을 이용해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비체계적 위험에 좀 대비를 하자. 다른 말로 하면 좀 분할로 매수하자, 이런 의미겠죠. 또 네 번째로,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로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분산 비율을 참고를 하면서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이 4가지 정도만 잘 이해를 하면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 하게 될 것이고, 또 활용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먼저 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 주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의 이해. 이거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던 거예요. 이제 되새기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 전부 다가 총 발행 주식이라고 하면, 이 총 발행 주식이 우리가 주가의 바닥이라고 꼭 알 수는 없지만 주가의 바닥 구간에서는 소유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대주주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기업이 좋아서 어떤 기업이든지 장기 투자, 대주주는 아니지만 어떤 대주주 우호 세력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기업에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물량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박스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바닥일 때는 저 시세 차익 목적의 수량들이 대중들에게 분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주가 고점으로 가게 되면 대주주가 물량을 매집할 수도 있죠. 관여를 할 수도 있지만 대주주 물량, 장기 투자 물량,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수요를 일으켰던 세력이죠. 그래서 주식의 총 발행 주식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계속 물량을 수요를 일으킨다, 물량을 매집을 한다, 흡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유통 주식이 상대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져서 그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이제 주가 고점에서 주식 소유 구조라고 합니다. 주식은 타 제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예측도 하기도 쉽고 투자도 하기도 쉬운 이유가 공급이 무한정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총 발행 주식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어떤 경영자가 필요에 의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신주를 상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액면 분할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식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한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 어떤 주식의 수량의 변화가 생기려면 그건 어디까지나 A 기업 내에서 이야기입니다. B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만들면 요즘 보니까 보잉사에서도 휴대폰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휴대폰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라는 하나의 품목을 놔두놓고서 경쟁이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 투자는 A기업은 그냥 A기업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도 쉽고 타 제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쉬운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쉬운데 잘 못하는 이유는, 사업보다 더 쉬운데 못하는 이유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따라서 이 수급분석법 책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은 책 제가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마 주식 역사상 저렇게 좋은 책이 나오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쉬운 주식 투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바닥 구조에서는 주식 소유 구조가 이렇고 이 계산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점에서는 주식 소유 구조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요 물량을 잘 체크를 해 들어가면 주식 투자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비율을 이용한 주식 투자는 요 물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대결 구도를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대결 구도는요, 책 233쪽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책 23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요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신기한 일이 조금 생기죠. 각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 종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집하면 주가도 상승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도하면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승리 세력이라고 해서 저 세력들을 따라가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팔면 주식 가격은 오르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서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패배 세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하면 돈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우리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의 수급 상황인데요. 잠시 보면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는요. 여기 개인 투자자는 나와 있지도 않네요. 아래 뭐 수급 분석표 잠시 봅시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는데, 외국인들이 한 30% 정도의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6% 정도의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30%, 6%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식을 최대 보유를 했을 때, 코스피를 100으로 했을 때 한 6%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전부 다 내어도. 그 나머지 어떤 뭐 연기금이 19%, 국가지자체에서 14%, 뭐 정권에서 12%, 투신에서 7%, 보험에서 뭐 7%, 이렇게 어떤 지수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모든 개인 그 세력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 하나만 바라보고 물량을 다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력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떨 때는 뭐 외국인들을 따라가면 외국인이 승리 세력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버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투신을 따라하면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간에 세력들 매수 주체 상호간에 서로 물량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편견을 깨세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고, 종목마다 어떨 때는 어떤 종목은 외국인 연기금 투신이 하나로 승리 세력에 대해서 뭉치면 뭐 잘 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뭐 정권과 보험 투신이 요 승리 세력에 대해서 이 세력들을 따라가면 잘 되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앞서 본 그림처럼 여기서는 뭐 개인 외국인이지만 수급 대결 구도에서 각 종목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파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제가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동으로 쭉 계산이 되게 만들어 뒀는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매수할 때 요 관련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분산 비율이 앞서 이렇게 이제 몇 번이었죠? 3번에 2번이었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주식의 바닥에서는 대중들에게 이제 물량이 분산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주식 뭐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패배 세력들이 물량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 기업의 사정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실적도 좋고 뭐 좋다면 아무래도 뭐 세력들이 뭐 굳이 뭐 세력뿐만이 아니고 뭐 누구든지 서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싫어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기업이 뭔가 안 좋겠죠. 뭐 실적도 좋지 않고 어떤 기업 환경도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적자로 돈을 빌리고 있다든가, 뭐 내일 모레 망한다는 소식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의 바닥인데, 이런 바닥권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매수한 종목이 정말로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산 비율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 물량이 이 종목 내가 장기로 보유를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하고 장기 투자 물량도 넣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대주주가 물량을 자기 회사 물량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항상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주가 바닥의 주식 소유 구조는 아무래도 분산 비율이 0이겠죠. 0%.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할 때는 내가 매수하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내가 혹시라도 투자하는 금액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아니면 내가 매수하는 가격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분할로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고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투자금 여러 많이 쪼개어서 어떤 기간 분할도 적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한 몇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그러면 뭐 한 내가 10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뭐 한두 종목 정말로 망했어요. 그럼 100% 투자금의 100% 원금의 100%를 어떻게 잃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돼서 망했다. 그럼 나머지 한 8종목 정도는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투자금의 10%씩을 다 뭐 분할로 잘 매수해 뒀다고 합시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 10종목을.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면 내가 전체 투자 금액의 20%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 주식이란 것이 묘한 것이 돼가지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한 종목이 10% 그냥 10%가 끝인데요. 이익이 날 때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수익률이 꼭 100%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0%, 300%, 400%, 500%, 뭐 1000%씩 이렇게 10,000%씩 이렇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 20%를 잃었어요. 그런데 한 종목이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쳐서 1000% 수익이 났어요. 그럼 10%가 이제 10%만 투자했는데 이게 원금, 전체 원금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이 한 종목의 대박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었던 두 종목의 어떤 손실을 그러니까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익도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수익도 나게 되는 거고, 원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방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이런 방법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고, 또 유럽에 같이 투자 잘 하시는 분 계시죠? 코스톨라니 그분이죠. 그분도 이렇게 주식을 보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망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이렇게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이때 너무 소문이 안 좋거든요. 이 바닥 구간 쪽은 이렇게 기업이 안 좋을 때는 기업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망할 것 같다니까요. 실제 그 기업이 뭐 유상증자라는 것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 때는 사지를 못합니다. 주식을 못 사요. 그런데 이제 수급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드리는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여러 개 사면 됩니다. 한두 개 상장 폐지될 거, 뭐 유상증자 될 거 생각을 하고 사서요. 원래 주식 투자 위험한 거잖아요. 또 그 위험하니까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또 물량을 매집할 때도 이게 망하지는 않지만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매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분산 비율을 이용한 주식 투자만 잘 해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망할 수가 없어요. 안 망합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는 단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건데, 이게 이것을 가지고서도 주식 투자에서 망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뭐 몰빵한다거나 겁이 나서 못 샀다거나 아니면 사놓고도 오를 때까지 못 기다린다거나 그런 거죠. 당장 눈앞에 이익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 비율을 이용한 주식 투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뭐 실제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파워 엑스레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만든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고, 또 이 프로그램이 아마 국내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키는데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은 그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좀 더 개발을 하면 외국에 진출을 해서 외국 기업을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여기서는 세력합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세력합이 100%인 종목들입니다. 또 다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봅시다. 쭉 이렇게 하면 세력합이 0%예요. 0%인 종목들인데, 물론 자, 세력합이 100%라는 것은요, 이런 상태이죠. 이런 상태. 조금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세력합이 100%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는 주가의 고점에서 주식 소유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봅시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 분산 비율 100%는요 항상 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CJ에 대한 통운이라고 한번 봅시다. 밑에는 제가 LDS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복잡죠. 일단 색깔을 한번 지어봅시다. 지어보고, 자, 색깔 한번 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수급 대결 구도하고 같이 설명을 할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CJ에 대한 통운이 현재 세력합이 100%입니다. 세력합이 100%인데 승리 세력과 패배 세력을 잘 보세요. CJ에 대한 통운에서 외국인들이 승리 세력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승리 세력 물량을 많이 매집해 있습니다. 보험, 은행, 종금, 신금이 승리 세력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승리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이렇게 이제 풀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최대로 보유했던 물량보다 물량을 지금 현재 갱신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집 가능 수량은 없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에 CJ에 대한 통운에 투자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회사가 있을 거예요. 투자 회사가. 이 종목을 내가 매수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기업 실적도 괜찮고 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좀 더 한번 해봐라고 하면 이제 계속 갱신하면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79만 5천 주 정도를 최대한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한 25만 3천 주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54만 주 이상의 투자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한 19만 8천 주, 한 20만 주 정도의 투자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종금, 신금은 6만 7천 주, 또 그리고 사모펀드가 한 19만 7천 주니까 20만 주 정도 투자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CJ 대한통운의 분산 비율 100%입니다. 이제 주가의 고점 부근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주가의 고점 부근에서 보세요. 주가의 고점 부근에서 승리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패배 세력들은 물량이 없습니다. 개인 항목 거의 패배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긴다는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버리라니까는요. 그냥 개인은 개인이고 항상 전체를 놓고서 봐야 되는데 각 종목마다 항상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따라만 하면 망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력이라고 다 따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CJ 대한통운에서는 외국인 보험, 은행, 종금, 신금, 사모펀드가 승리 세력인데 지금 승리 세력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고 보험은 좀 더 매수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은행도 그렇죠. 종금, 신금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런 거예요. 매수할 여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분산 비율 100%라고 해서 이 고점이네 던져야지 해서 물량을 정리할 시점이 아니다 이거죠. 그 어떻게 됩니까? 보험과 은행, 종금, 신금, 사모펀드, 외국인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 보면요, 외국인 54, 뭐 50만 주를 합시다. 은행 20만, 70만 주 되겠죠. 그리고 사모펀드 20만 주 되면 90만 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 승리 세력들이 90만 주 정도는 더 매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은 뭐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 파워 엑스레이를 쓰시는 분들은 물량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CJ 대한통운의 분산 비율로서는 이제 추적 구간이 끝난 거예요. 그죠? 분산 비율로서는 추적 기간이 끝났지만 그 기능이 어디 있을 건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될라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여기 있네. 조금 뭐 좀 귀찮네요. 뭐 어떻게 됐든 CJ 대한통운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서 플러스를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추적 수량 해서 90만 주 맞나요? 90만 주 증가 됐다. 이렇게 증가 딱 해두면 뭐 추가하면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든 세력값에서 90만 주 추가 아니면 뭐 좀 더 세분시키면 되겠죠. 뭐 보험에서 50만 주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거는 추적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뭐 파워 엑셀에 쓰는 사람들한테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고점 부분에서는 승리 세력들이 들고 있죠. 물량을.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완이라고 한번 봐요. 자, 이완의 승리 세력들은 외국인, 보험, 은행, 연기금, 기타계 뭐 좀 많네요. 많네요. 자, 승리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 한번 봅시다. 자, 승리 세력.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합 분산 비율이 100%잖아요. 근데 뭐 이 종목이 더 간다 덜 간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력합 분산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 종목 던진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투신이 승리 세력인데 4,800만 주 매수 여력이 있습니다. 은행이 220만 주 매수 여력이 있고요. 연기금에서 660만 주 매수 여력이 있어요. 기타계에서 260만 주, 국가지자체에서 350만 주의 매수 여력이 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는 분산 비율 100%라고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승리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덜 매집을 했죠. 그래서 한참 더 갈 수가 있죠. 물량으로 치면 투시만 해도 4,800만 주 더 매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패배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1억 7천만 주 받을 수가 있고요.
정권이 1400만 주 물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승리 세력들이 차익 실현할 때 종금 신금에서 230만 주, 뭐 사모펀드에서 550만 주, 뭐 결과적으로 뭐 1억 7천만 주 개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SK 하이닉스에서 나중에 세력들이 차익 실현할 때 최대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산 비율 100%라고 해서, 세력합 분산 비율 100%라고 해서 고점이 아니다는 거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느냐? 승리 세력들이 어느 정도 더 매집할 수 있는가, 여러 개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뭐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 봅시다. 세력합 100%인데 외국인들 승리 세력이고, 투신의 승리 세력인데 아직 뭐 1600만 주 더 매집할 수가 있고요. 연기금에서 30만 주, 사모펀드에서 48만 주. 어쨌든 중요한 건 승리 세력들의 색깔이 빨갛죠. 그죠? 은행에서 패배 세력도 좀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뭐 확실하게 표가 나겠죠. 잘 보세요. 제일기획 한번 봅시다. 자, 봐요. 제일기획의 승리 세력은 외국인, 뭐 정권, 보험, 뭐 연기금, 뭐 기타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쪽의 물량이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세력합이 빵이다 이거죠. 바닥이다 이거죠. 바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승리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안 되겠죠. 주가 방어 차원에서 뭐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외국인과 정권과 보험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은행도 이미 물량 매집, 사모펀드에서 물량을 매집. 그러면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뭐 사모펀드, 정권 이쪽이 물량을 매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하여튼 뭐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수급 대결 구도를 좀 잘 보라 이겁니다. 한올바이오팜 한번 봅시다. 자, 승리 세력들 보세요. 자, 승리 세력들이 어때요? 파랗죠? 물량이 없잖아요. 그죠? 없죠. 아까 전에 앞서 봤던 거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봤던 거 한번 돌려보세요. 현대상선 한번 봅시다. 자, 승리 세력들이 보험하고 투신하고 매집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주가 선도 비중이 낮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사야 돼요. 이 현대산업은, 현대상선은. 어쨌든 이 승리 세력들의 물량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매집하려 그러면 이 외국인들 보고 하면 되겠네요. 자, 락앤락 한번 봅시다. 자, 이 승리 세력 보세요. 승리 세력들이 물량이 없죠. 그죠? 패배 세력들이 물량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더 볼까요? 없어 봅시다. 쭉 100%짜리 한번 봅시다. 뭐 우리 파이낸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승리 세력들이 이거는 주가 선도 세력이 이거 좀 더 갈 수 있겠네요. 세력합은 100%인데 아직 세력들의 어떤 집중이 없는 상태에서 돼가지고 좀 더 가야 됩니다. 고점 부근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한국전력인데 주가 선도 비중이 외국인의 크네요. 승리 세력들, 승리 세력이 거의 세력들이네요. 투신에 780만 주 정도 매집 할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세력합의 분산 비율이 높은 이런 주식들은 승리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의 바닥권에서
있는 이런 종목들은 승리 세력들의 물량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산 비율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주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 대결 구도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대결 구도라고 하는 거는 주가와 같이 움직이면 승리 세력이라 했고,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면 패배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량을 매수를 할 때, 매집을 할 때 항상 분할로, 또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승리 세력과 패배 세력을 놓고서 파워 엑스레이를 쭉 살펴보니까 주가의 바닥권에서는 승리 세력들이 물량이 얼마 없고, 주가의 고점권에서는 승리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세력값의 분산 비율이 100%가 되었을 때 나머지 승리 세력들의 어떤 매수 여력이 더 있다면 그거는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분산 비율을 떠나서 이제 어떤 매집 수량을 갖다가 조금 이용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주가 바닥이니까 여기는 뭐 분할로 여러 종목 부여를 해서 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잠시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뭐 거의 요 앞에서 붙은데요. 이 앞에서 붙은데 분산 비율이 거의 100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량 요소부터 한번 봅시다. 분산 비율이 100을 갱신하고 있는데 세력들의 물량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하이닉스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더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어디까지 가겠는가를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수급 분석표를 보고서 하이닉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투신과 은행과 연기금과 기타계와 국가지자체가 더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잡아왔다고 하더라도 더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 뭐 좀 더 가다가 물량을 중심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분산 비율이 어쨌든 뭐 갱신을 하더라도 떨어지긴 떨어질 거니까, 그죠? 분산 비율이 떨어지면 뭐 한 95% 떨어질 때 내가 어느 정도 판다, 뭐 90% 떨어질 때 어느 정도 판다, 85% 떨어질 때 뭐 나 이 종목 끝낸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 비율이 100%에 도달을 했다고 해서 한 방에 던지는 게 아니고, 분산 비율이 100을 갱신할 때도 계속 이렇게 물량을 증가할 수 있으니까는요, 어느 정도 갈지는 승리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가지고서 대충 예상할 수가 있고, 매도는 어떤 분산 비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떤 분산 비율이 95, 90, 85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도, 아니면 이 물량 증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도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미리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 대한항공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지금 분산 비율이 0입니다. 0. 그죠? 세력압 분산 비율입니다. 0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매집 수량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럼 어쨌든 분산 비율이 이렇단 말은 지금 이게 바닥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바닥권. 주가의 바닥권. 그죠? 그럼 주가의 고점권은 이런 데였지 않습니까? 세력압 분산 비율이 100%일 때. 그죠?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색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요때 분산 비율이 100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죠? 분산 비율이 100이 되는 시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이 증가를 하니까 주가는 이때부터 완전히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산 비율을 가지고 매도를 할 때도 항상 분할로 매도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매수를 해서 들어갈 때도 이렇게 뭐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분산 비율이 10% 도달할 때 10% 매수, 20% 도달할 때 어느 정도 매수, 뭐 30% 도달할 때 어느 정도 매수, 총 3번으로 끝낸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도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더 이상 매수에 대한 전략은 없고, 나중에 이렇게 뭐 앞쪽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100%를 갱신했다가 다시 뭐 95% 될 때, 뭐 90% 될 때, 80% 될 때 어떻게 매도한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게 되면 뭐 괜찮겠죠. 또 하나 더 봅시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분산 비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바닥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이제 분산 비율이 100%일 때, 그죠? 100%일 때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이니까 뭐 분산 비율이 10%, 뭐 20%, 30%뭐 어떻게 될 때 요 부분이 분할로 분산 비율의 기준에 맞춰서, 물론 파워 엑스레이는 요 기준을 맞춰서 추적해서 자동으로 뭐 어떤 신호가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화 시켜서 매매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분산 비율이 100%가 될 때는 승리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참고를 해서 뭐 물량을 기준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100%일 때 95, 90, 85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 방법은 굉장히 어떤 정석적인 방법, 또 어떤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굉장히 원리에 충실한 방법, 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굉장히 뭐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방법, 정석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뭐 추세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그런 방법도 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주식 투자 대가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고 앞으로도 사용할 그런 방법이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워렌 버핏처럼, 아니면 주식 투자 대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평균 단가라든지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절대 이 방법에 있어서 안정성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대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쉽기도 하고, 단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대담한 게 필요하고. 그래서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 요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또 뭐 공포에, 뭐 대중의 공포에 투자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주식 격언을 잘 읽어보고, 또 주식 투자 어떤 투자 대가들의 책들을 잘 읽어본다면 아마 이 방법 하나만 잘 해도 여러분들 슈퍼개미를 넘어서 대가가 될 거예요. 대가. 이 방법은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통합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코스톨라니 형님께서 증명을 하셨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됩니다. 미국 시장은요, 워렌 버핏 형님이 증명을 했어요. 그죠?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전 세계 주식 시장 어딜 가도 통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일단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공포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 대결 구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워 엑스레이에서 아까 전에 잠시 보여드렸잖아요.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 대결 구도를 이해를 함으로써 매수를 할 때는 어떤 비체계적 위험에 대비를 해서 돈을 분할해서 또 여러 종목을 어떤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뭐 충분히 어떤 위험 관리가 되고, 매도할 때는 어떤 승리 세력들이 아직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따져가면서 분산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계화시켜서 매매를 해도 되고, 또 그런 수량 추적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도 되고, 특히나 이제 분산 비율 100%가 넘어갈 때는 앞서 뭐 하이닉스에서 잠시 봤죠. 여기 있습니까? 100%로 넘어갈 때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단기 투자 아니면 단타 스윙 매매라고 있잖아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분산 비율 100%가 넘어가는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종목들을 조금 뽑아 드릴까요? 종목들을 잠시 조금 뽑아 드리면, 현재 요거는 뭐 제가 정리한 종목들인데요. CJ대한통운, 이완, LG이노텍, SK하이닉스, 기업은행, 녹십자 홀딩스, 다우기술, 두산, 이렇게 세력합이 100%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단타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뭐 단타 해야 된다고 해서 급등주 아무거나 붙잡고 하는데 그거는 그 정석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원리에 입각한 매매를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도 잘하죠. 원리라는 거는 뭐 이 수요 공급이라는 이 법칙이 원리가 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은 제하고 표현은 달리해야 하겠지만 주식 투자 대가들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서술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뭐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공포에 투자하라, 뭐 대중들이 뭐 주식 직장에 모여들면 그때 뭐 팔아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수치화 시켜서 굉장히 자세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두리뭉실한 편이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숫자로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량을 가지고서. 또 우리 한국 시장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도 됩니다. 미국에도 됩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됩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되어 왔고, 그죠? 원리입니다. 원리. 앞으로도 될 거예요. 이거는 기법이 아니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으로 슈퍼개미가 되시고, 이 하나만 잘해도 돼요. 평균 단가라든지 어떤 기술적 분석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뭐 종목 찍어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방법은 대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여러분들을 제가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남을 거고, 아마 그런 분들이 나중에 대가가 되어서 저하고 아마 웃으면서 주식 이야기도 하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시고 이 방법 잘 습득을 하셔 가지고 꼭 웃으면서 큰 손에 대해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손잡고 해외 시장에도 한번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파워 엑스레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승리 세력, 패배 세력 요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보이니까 화면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또 얼마든지 요 LDS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잘 이용하셔서 꼭 성공하셔가지고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비율을 이용한 전략 수립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가 교재 238쪽에 있는 2등 투자 전략에 의한 전략 수립, 이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